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1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3%, 나스닥은 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죠. 특징이 있다면 오늘 기다렸던 뉴스는 아시겠지만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둔화되고 있는가 뭐 이걸 좀 확인하려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7.3%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었고 전월에 7.7% 정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7.3%가 나와도 일단 둔화가 된 거로 보는 거죠. 근데 7.1%가 나오면서 주가가 장 초반에 초급등을 합니다. 다우는 뭐 한 2% 넘게 상승했었고요. 나스닥은 3.8% 이상 상승했다가요.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 이제 그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이 근원 CPI는 역시 똑같이 둔화가 됐습니다. 전월 0.2%, 전년비 6%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 0.3% 증가, 6.1%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둔화가 됐죠. 그래서 주가를 급등으로 계속 끌고 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시장의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확인한다는 것은 여전히 2% 목표치에 대한 뭐 제시 뭐 이런 게 있을 거다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미국 시장의 상승폭을 둔화시키면서 다우는 한때 마이너스도 가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나스닥도 거의 뭐 거의 보합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FMCA가 남았죠, 그렇죠? 어제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이제 오늘 하루,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면 모요일이죠. 모요일날 우리나라가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MCA에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뭐 빅스텝 확정적이라고 하죠. 빅스텝.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경제 전망,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그 전망 속에서 내년도의 금리를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질 것인가.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월에 요번에 빅스텝을 하고 내년도 초에 1, 2월에 0.25씩 베이비 스텝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시장에서 내년도 초에 빅스텝부터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약간 얘기가 좀 여러 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 그 FMC를 통해서 연준의 어떤 최종 금리 목표에 대한 점도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시장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6.5까지 얘기하는 사람, 7%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5%대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어쨌든 점도표상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사실은 점도표를 찍어놓고 약속을 지킨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연말이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상당히 시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좀 산타랠리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산타랠리가. 근데 기술적으로는 산타랠리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일까 좀 봐야 되겠죠. 미국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시아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밤이 지나가면 내일 15일이죠. 15일 날 밤에는 영란은행하고요. ECB에서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금리 인상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 봐야 되겠죠. 빅스텝 물론 영란은행과 ECB의 영향이 시장이 제한적이긴 해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또다시 미국과 다른 흐름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습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란은행이 뭐 금리 인상이 더 가파르다 이러면은 또 미국 시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또 미국 시장이 부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 시장에도 부담이 되죠.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 나스닥 1%, 다우 0.3% 상승했네요. 차트를 좀 보면 다우는 그러니까 며칠 전 고점까지 다 왔었죠. 그리고 밀려버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건가요? 잠깐만요. 네.
고점이 장중 고점이 2.08%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0.34%까지 갔다가 플러스 0.3%로 끝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한 상황이죠. 원래는 2% 정도 올라서 요 지난번 고점 2022년도 11월 30일 고점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저항을 받으면 약간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종합은 장중할 때 3.84%, 시가가 3.58%, 그 다음에 3.84% 가져갔다가 보합 0.15% 정도까지 밀렸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 1%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나스닥도 자세히 보면은 며칠 전 11월 30일의 고점 12월 1일인가요? 네, 12월 1일 고점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음봉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밤 FMCA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만약 FMCA가 빅스텝을 하고 경제 전망이나 제롬 파월의 발언이 어설퍼버리면 다시 음봉을 메워주는 캔들이 나올 수도 있죠. 밑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어쨌든 폭등으로 가는 이 미국 시장이 약세의 상승으로 끝났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어쩌면 이익 실현을 상당히 많이 했을 확률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외환율이 급락을 했어요. 역외환율이 급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흔들렸습니다. 역외환율이 급락해서 1291원 정도까지 밀리는 상황이 왔었어요. 1291원까지 밀리는 상황이 왔었는데 요 근래 시장의 특징은요 1289원에 끝났네요. 1289원에 끝났네요. 근데 시장의 특징은요 역외환율과 본환율이 다른 흐름을 보였어요. 역외환율과 본환율이 다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본환율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환율을 좀 보면 지금 어저께는 얼마 1306원에 끝났으니까 17원이 빠진 거죠. 17원이면 지난번 저점이 얼마냐면 1289원. 쌍바닥을 만드나요? 쌍바닥을 만드나 싶기도 합니다. 쌍바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1289원까지 밀리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근데 과거 사례가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환율을 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외환율 차트와 본환율 차트가 달라요. 역외환율 본환율 차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역외환율로 봐서 밀렸지만 본환율은 지금 제가 볼 때 위쪽으로 좀 보기 때문에 아마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환율의 오늘 흐름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어저께도 본환율이 1,300원을 살짝 이탈했다가요 막판에 1,306원으로 끝나는 또 기염을 토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본환율이 끝나봐야 알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본환율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위험자산에 대한 기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떨어지는 각도로 봤을 때 그다음에 또 개파락이 너무 많은 걸 봤을 때는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스피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 매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한 이틀 소액 매수를 했었다가 어저께도 1,100원 매도했으면 기관은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다른 행보를 좀 보이는 그런 과정이죠. 며칠 전에 우리나라 시장 올랐을 때 외국인의 보다는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요. 지금 국내장은 오늘 일단 미국 상승 때문에 갭상승이 조금 있을 것 같죠? 갭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갭상승이 있게 됐을 때의 흐름을 좀 봐야겠죠. 어저께가 13일이었죠. 어저께 고점이 2388이었으니까요. 2388, 16포인트 위에서 시작하면 갭상승이 출현하는 거고요. 16포인트 위에서 출현하지 않으면 갭상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차트인데요. 이게 다시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어떤 뭐 환율의 동향, 그다음 외국인의 동향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